제가 기억하는 지연이는 무게감 있는 지연이. 무게감이 있었어요. 많은 말을 안 하는데 굉장히 저한테 말을 하거나 질문할 때 딱 필요한 것만 하는 스타일이었던 걸로 알아요. 평상시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기억이 나요. 그랬던 이미지가 있고 되게 겸손하구나. 그런 걸 내가 많이 느껴서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SOS 쳤을 때 저도 흔쾌히 해줄 수 있었던 게 그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고. 자, 서울? 좀 오래 공부했죠? 네. 갑시다. 5번째입니다. 5번째. 오수. 의지하고 개념이다. 점수. 올해만? 89점. 81차 9. 그리고 약 94점 2차. 2차 94. 그쵸? 결국은 버티면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다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해야만 합격하느냐라고 오해도 할 수가 있지만 사물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멘탈이 힘들었을까. 그쵸? 저는 그게 지금 마음이 좀 찢어져요. 지금 본인은 어쨌든 합격을 했겠지만 작년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까 마음적으로 그게 보이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결과가 잘 나오니까 이걸 듣는 혹시나 조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부끄러워서 오수가 뭐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오지 말까? 이것도 영상 유튜브에 돌아다닐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영어의 장수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힘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5번을 치르긴 했는데 저는 일단 기간제 생활을 했어요. 1년이 됐던 반년이 되던 계속 기간제를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제일 제가 문제가 됐던 점 중에 하나가 소수점으로 떨어진 적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주위에서는 너 충분히 잘한다. 너 내년엔 붙을 거야. 이러니까 자만심이 이제 빠지죠. 그래, 난 소수점으로 떨어졌어. 다음엔 무조건 붙어. 이래서 그냥 무작정 기간제를 했어요. 기간제 하면서 나 해도 돼.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5번을 치르게 됐는데 특히나 소수점으로 떨어지거나 뭐 1.2점으로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올인하기 왠지 아깝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왔는데 내가 1년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무조건 올인하세요. 물론 기간제를 하면서 뭐 아니면 일을 하면서 붙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대단하신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올인하세요. 반년 공부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올인하세요.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저는 마의 82 구간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계속 그 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너 실제로 뭐 소수점으로 떨어지던 뭐 몇 점으로 떨어지던 너 다른 지역 썼으면 붙었을 텐데 너 잘해. 너 이렇게까지 올인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많이 했는데 무조건 올인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수생분들은 이미 뭐 원서 공부하던지 기본적으로 연교론이랑 영어학에 대해서 공부가 되셨어요. 이제는 그 부분 버리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은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자신이 어느 과목에서 어느 영역에서 많이 점수가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지극히 제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제 연교론이랑 영어학은 뭐 해봤자 2점, 4점 정도 이렇게 깎였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근데 제가 실패 하나의 원인 중 하나는 기출 분석을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기출은 풀었죠. 근데 제가 영역별로 어디에서 몇 점 깎였는지를 단 한 번도 분석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두려웠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교론에서 몇 점 깎였는지, 영어학에서 몇 점 깎였는지, 일반 영어 문학에서 몇 점 깎였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게 여러분이 퍼센트지를 나눠서 일반 영어, 영미 문학에 몇 시간을 이용할 건지, 몇 퍼센트의 시간을 부여할 것인지 등등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정말 한 게 없어요. 말씀드리면 뭐야, 쟤 공부 안 했는데 붙었다고 자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 임용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김유석 선생님 1, 2월 저는 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강을 들은 건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인강으로 듣고 근데 아시잖아요. 인강 들으면 제대로 안 하는 거. 단어 시험도 안 봤어요. 단 한 번도 안 봤다가 3, 4월 오고 나서 망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그래서 1, 2월 때 안 했던 단어 시험까지 추가적으로 온라인이 됐던 직강 선생님이 됐던 함께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은 김유석 선생님 거 커리큘럼 따라간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단 하나도 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학원 모의고사도 안 풀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김여석 선생님이 이제 사운드 앤 센스는 이제 인강으로 그때 진행을 하셨어요. 인강 하시고 꼭 스터디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프로즈 레이딩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선생님이 오디너리 랭귀지로 패러프레이즈 하는 연습을 해봐라 라고 3, 4월이 되면 강조하실 거예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패러프레이즈 하시는 거 연습하시고 이제는 어차피 그냥 단서 찾고 단서 있는 거 그대로 답안에 옮겨 쓰면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꼼꼼하게 키워드를 다 찾아서 패러프레이즈해서 쓰는 거 그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 부분 꼭 중시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월드는 저는 스터디를 안 하고 그냥 혼자 여러 번 봤어요. 2, 3번? 재밌게 즐겁게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교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PLLT, TBP, 원서 이거밖에 안 봤습니다. 애플북도 너무 방대해서 못 봤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도 그냥 안 봤어요. 네, 근데 물론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고 만약에 초수다,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3, 4월까지만 공부를 하세요. 기본 원서가 됐던, 기본서가 됐던 3, 4월까지만 보시고요. 나는 이제 봤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후반부에는 막 너무 원서를 읽는데 시간을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학의 경우에도 저는 그냥 기출 분석이랑 그 다음에 학원가에서 이제 문제집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영어학 문제집 그거 하나 사서요. 그냥 스터디원들이랑 그거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 식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원가 보고 그냥 영어학만 하나만 풀었어요. 나머지 연교론, 뭐 일반 영어, 문학 이런 거는 안 풀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생각보다 정말 한 게 없어요. 네. 근데 그만큼 반대로 말을 하자면 그만큼 일반 영어랑 문학에 힘을 쏟을 수 있었다. 그만큼 일반 영어랑 문학에 시간을 쏟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물론 이제 시험의 난이도나 내용이 계속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전 시험에 비해서 한 일반 영어랑 문학에서 5점 정도를 높여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커리큘럼 따라가시되 가능하면 꼭 2회독 이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파워 프로즈가 됐던, 파워 리딩 스킬스가 됐던, 뭐 월든이 됐던, 서넨센스가 됐던 거의 다 그냥 2회독, 거기다가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이것도 가능하면 2회독 이상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임용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뭐 네가 얼마나 기본서를 달달 외우고 있니? 그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와 원서에 들이는 시간은 조금 줄이시고요. 이제는 적용력 그리고 그때 시험 순간의 순발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의 감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내가 영어 실력 키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뭐 애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해주면 부끄럽잖아요. 난 그런 선생님 되기 싫어. 나는 완전히 영어 실력을 확 높여서 교단에 서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1년 동안 즐겁게 영어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꼭 영역별로 몇 점이 감점이 됐는지 지금 사실 뭐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죠. 내가 여기에서 1점 몇 점이 깎였어. 뭐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라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초수분들이라면 기존의 기출을 시간을 재고 풀으셔서 마찬가지로 영역별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연교론, PLLT, TBP 정도만 받고 영어학, 뭐 Transformational Grammar, 뭐 TG 뭐 이런 거는 예전에 한번 봤었던 그 원서를 읽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정말 단 한 번도 보지도 않았어요. 정리본도 심지어 안 봤어요. 네, 그렇지만 영어학이 이제는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문에 힌트가 다 주어지고 그거를 따라서 네가 적용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네가 여기 힌트들이 있는데 이거 이용해서 풀 수 있느냐, 그 적용 능력을 묻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차라리 시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면서 또는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시면서 자신의 적용력을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신 다음에요. 물론 셀프 리플렉션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학원에 모인 이유는 다들 방향, 길잡이가 필요해서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 꼭 김유석 선생님께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저도 기출 지금까지 본 것들 거의 4개 다 제가 영역별로 다 감점된 거 어디서 깎였는지, 기입형이 틀렸는지, 서술이 깎인 것 같은지 다 정리해서 김유석 선생님한테 그거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조언을 받았었고, 실제로 그때 선생님이 다 필요 없어. 그냥 일반 영어 문학만 해.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방향이 맞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또 제가 김유 선생님의 조언을 따르고 이거다 싶었던 건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시험 일주일 전에 그리고 특히나 4일 전부터는 다 때려치우고 일반 영어랑 문학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 항상 직전까지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연결론이랑 영어학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달랐던 점 하나는 그냥 4일 전에요. 독서실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연결론, 영어학 관련된 책을 그냥 다 집에 갖다 놔버렸어요. 다시는 안 보겠다. 배수진을 쳤어요. 그리고 정말 그 나머지 4일 동안은 영미문학, 일반 영어만 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진짜 심장이 떨려요. 왜냐면 실제로는 일주일이 남았지만 내가 책을 다 치워버리는 순간은 이제 3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4일 전으로 컷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심장이 떨리다가 신기하게도 이 책들을 이제 다 집에 갖다 놓고 나면요, 난 할 만큼 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네, 그래서 정말 그 4일 동안은 그냥 일반 영어 문학을 정말 그냥 좀 즐기면서, 봤던 거 다시 보는 거니까 즐기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좀 긴장을 덜 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후반기 되시면 또 말씀하시겠지만 그거 한번 꼭 해보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저는 시험장에도 연결론 영어학 책을 안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가져가면 괜히 봐야 될 것 같잖아요. 쉬는 시간에. 다 안 가져가고요. 그냥 월든 책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육학 하고 나서 어쨌든 저희가 한국어를 했다가 영어로 트랜지션을 하는데 조금 머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나나 먹으면서 월든 책을 그냥 이렇게 봤어요. 긴장되는데 긴장을 오히려 안 한 척하면서 계속 긴장을 풀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저는 월든 책을 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냥 영어 하나 가져가서 그냥 그 부분을 읽는 게 여러분이 훨씬 시험 당일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빨리 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시에 연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학습 전략도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학생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못하는 거 아니야. 너 전략이 지금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못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는데, 본인의 그래서 내 스타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략을 꼭 파악하시길 바라는데, 그 예로 막 위트킨의 장의존성, 장독립성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100% 장의존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진짜 많이 활용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추가하고 계속 했고요. 제가 완전 P예요. 완전 스케줄 짜는 거 못하고 계획 없고 막 즉흥적이고, 그래서 또 일부러 스터디를 더 많이 했어요. 왜냐면 J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J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열심히 스케줄을 짜주시면 저는 열심히 따라갔어요. 네, 열심히 따라하고 책임감 있게 서로 공유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스터디를 짜게 되신다면 본인의 반대 성향 있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학습하는 장소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최고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시고요. 그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시험날 루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거를 매 모의고사마다 작성을 했어요. 어떤 날은 와서 기지개를 한 3분 정도 펴보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이 커피를 마셔봤다가, 어떤 날은 저 커피를 마셔봤다가, 어떤 날은 캔디를 먹어봤다가, 어떤 날은 초콜릿을 먹어봤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도전하면서 저한테 맞는 루틴을 찾으려고 했고, 그거를 한 일주일 전쯤에는 완성을 시켜서 계속 시험 전날, 시험 전에 일주일 동안 그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면요, 저는 시험 당일날 조금
덜 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랑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장기 레이스잖아요. 나중에 이게 척추랑 허리가 다 아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막판에 정말 공부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꼭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추가적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다 김유석 선생님 커리만 따랐는데 그 외에 제가 일반 영어랑 문학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했던 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 과외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과외를 하면서 수능 기출이랑 평가원 모고 있죠. 3월, 6월, 9월 그 모의고사를 거의 한 50개 이상을 제가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몇 차씩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수능이랑 임용이랑 너무 결이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일반 영어에서.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yield power 막 이런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기입형에. 그거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제가 수능 기출을 푸는데 그 표현이 있는 거예요. yield power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실제로 기입형에 나왔던 많은 정답들이 정말 수능 기출이랑 모의고사 기출에 지문이 됐던 아니면 오지선다의 그 선택사항이 됐던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되신다면 저는 꼭 수능이랑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길 강조드리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저희는 선생님이잖아요. 객관식으로 풀면 재미가 없죠. 서술형으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빈칸 하면서요. 빈칸 아래 오지선다 보지 않고요.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뭘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맞을까? 그걸 계속 공부했어요. 근데 결국에 그게 키워드 찾는 연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능 기출에서 또 나오는 게 주제 찾기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도 오지선다 안 보고요. 제가 그냥 써봤어요. 네, 그게 결국에 메인 아이디어 찾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것도 했더니 저는 너무 도움이 됐고 실제로 과외를 진행하면서 제가 김유석 선생님한테 파워 리딩 스킬스 때 들었던 얘기를 똑같이 애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약간 빙의하듯이. 그래서 그리고 애도 정말 성적이 많이 올랐고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파워 리딩 스킬스를 여러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적용을 해보세요. 근데 일반 시중에 그냥 애매한 문제들 말고요. 그냥 차라리 수능이나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이는 확실히 기간제 선생님을 오래 하셔서 교사의 그 학부모 상대로 학교 설명회 하는 것 같은 입시 설명회 하는 것 같은 저희 학교로 학부모님들 저희 학교로 애를 보내주시면 저희 학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잘할 것 같고 키워드는 제가 그거 봤던 게 영교는 찾아서 패러프레이즈 하는 연습이다 그냥. 그래서 일형으로 대치를 하면 될 것 같다. 영어학은 찾긴 찾는데 그게 영교처럼 드러나 있지 않고 힌트가 있다. 그 힌트를 깨달아야 된다. 근데 그 힌트를 깨닫냐마냐 그게 머리 싸움이다라는 말로 자꾸 얘기 나올 것 같아. 영교는 그냥 보이는 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거지만 영어학은 힌트인데 힌트를 알아차려야 된다. 그게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고 막판에 일형문학 몇 3, 4일 했다. 항상 제가 마지막에 하지만 그거는 일형문학 과목을 강조한 게 아니라 언어의 감을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 항상 그런 말을 했고 스터디를 반대 성향을 만나보라는 건 아주 좋은 팁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랑 자꾸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데 스터디는 그러면은 금방 친해져요. 처음엔 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만 서로 너무 비슷해서 발전이 안 생겨요. 그래서 서로 성향이 좀 내성적인 사람은 좀 외향적인 사람하고 만나는 게 좋고요. 자기가 꼼꼼하면 좀 덜렁거리는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좋아요. 그게 다 도움이 돼요. 좀 덜렁거리고 사람은 정말 자기랑 친구하기 싫지만 스터디 원이니까 한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꼬작꼬작한 사람을 만나서 느린 사람도 만나보는 것도 정말 좋은 팁 같고 아까 최고의 학습 환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라. 안일하게 나 독서실 1년 끊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계속 찾아서 고민을 해봐라. 그다음에 제가 늘 다른 말이지만 습관, 루틴을 만들어라. 그런 말이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해라. 물론 이렇게 오래 공부했으니까 운동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운동할 생각 초수들은 그냥 허리 나가. 알았지? 시간이 없어 지금 초수니까. 초재수들은 좀 장수생들은 이제는 좀 그런 걸 관리해가면서 해야 될 거고 잘 각자의 조건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요.